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재영 강사입니다. 또 이렇게 11월 애정물 답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고민과 또 이렇게 문제에 관련된 답변을 제가 해드리는 역시 소중한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11월 정말로 12월까지는 토익을 끝내고 싶다. 그죠?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 그냥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이 하는 고민과 또 질문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고민과 질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 이제 목록을 보시고요.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은 꼭 시간을 들여서 좀 들어주시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제 말을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처음에 좀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공부 방법부터 한번 고민을 들어보고 또 문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부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fine and you 라는 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굿모닝입니다. 어제 아이토 풀다가 품사가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appeal이라는 단어가 정답이 됐었는데요. 사실 그 빈칸 자리가 명사 자리였었는데 명사 자리에 appeal을 정답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였는데 오답률이 꽤 높은 것 같던데 맞아요. 상당히 많이 틀렸던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좀 헷갈리는 품사들에 관련된 문제만 뽑아서 따로 설명해 주실 수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좋은 질문이고 좋은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토익이 흐름이 쭉 보여요. 시험 문제를 계속 보면서 분석을 하다 보면 쭉 보이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1차적으로 어떤 단어를 딱 보고 그 단어가 명사다. 그러면 명사로만 생각해서 문제를 풀기가 쉬운데 사실은 형용사도 되고 사실은 동사도 되고 뭔가 다양한 한 단어가 다양한 품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를 토익이 요즘에 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다양한 품사의 단어를 쫙 모아가지고 쫙 모아가지고 이렇게 마치 족보처럼 한 장의 전체를 다 해가지고 이것만 공부하면 돼 라고 누가 준다면 너무 좋겠죠. 제가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모든 핵심 포인트를 다 모은 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품사 이런 거 전부 다 한 거 그런 책이 곧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쁘게 정말 자신 있게 요것만 보세요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를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책이 나올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곧 나오긴 할 겁니다만 그래도 잊지 마세요. 뭘요? 단어 공부하실 때 단어의 품사 정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만 알지 마시고 혹시 형용사 되는 것이 아닐까 명사도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따져보시면서 품사 정리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공부 방법 보겠습니다. 발전은 하되 맡은 자리에선 최선 다하기라는 1회 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화요일 해가 밝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토익을 시작한 지 갓 한 달이 되어가는 토익 새내기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선생님께서 토익 새내기에게 토익 공부에서 정말 이거 세 가지만큼은 절대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요소 세 가지만 뽑아달라 라고 이렇게 또 포인트를 세 개를 탁 집어서 뽑아달라 라고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요. 공부 방법이든 어떤 요소든 토익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세 개의 필수 요소를 얘기해달라. 여러분 좋아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신데 제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예상 강의를 통해서 혹은 또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를 여러 번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이렇게 애정물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곳에 특강을 다니면서 공부 방법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의외로 많은 학생분들이 공부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하고 되게 좋아하시고 다시 새롭게 방법을 잡으시고 방향을 잡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자, 무슨 얘기냐? 많은 분들이 그냥 문제만 많이 푼다라든가 아니면 바로 RC만 시작한다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1요소 얘기해 줄게요. 새내기 분들 잘 들으세요. 가장 먼저 토익 공부에서 할 일은 뭐냐면 단어 암기예요. 단어 암기예요. 토익 단어는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단어 암기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단어 책이 있죠. 토익 단어 어휘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휘집을 사서 뭐든 상관없어요. 사서 3번을 보는 거예요.
3번을 어떤 식으로든 친구랑 내기를 하든 혼자 하든 해서 3번을 봐서 그 책을 어느 페이지를 펴도 모르는 단어가 없을 만큼 공부를 해주는 것이 1순위에 잊지 마세요. 단어가 해결이 안 되면 RC도 LC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2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필수 요소고요. 2번째가 뭐냐면 제가 리스닝을 그 다음에 하세요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그냥 무조건 RC 문제부터 푸는데 그거 아닌 거예요. 뭐라고요? 리스닝을 2번째 하면서 뭔가 귀를 뚫어줘야 돼. 귀를 뚫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해주시고 3번째가 이제 RC 들어가는 건데 뭔가 단어도 알고 리스닝 어느 정도 들리는 상태에서 리딩을 공부를 하면 훨씬 뭔가 이렇게 시너지가 생겨요. 게다가 또 얘기할게요. RC에서 사실은 제가 토익시험에 요런 게 나오니까 요런 포인트만 알면 됩니다 하고 해주는 거 그것만 정리해도 되지만 그러나 포인트를 적용하는 사람의 능력이 바로 점수에 반영이 되는데 즉 포인트를 알아도 적용을 못하면 문제를 못 풀면 당연히 점수가 안 오를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그 능력이 어디 있는 겁니까? 포인트를 왜 다 알아도 어느 누구는 맞추고 어느 누구는 못 맞추는 겁니까? 바로 그 차이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문장 분석에 있어요. 문장이 길 때 끊어서 의미 단위로 묶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용도 빨리 할 수 있고 문제도 훨씬 빠르게 풀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요. 단어를 먼저 외우고 리스닝을 하면서 귀를 뚫어준 상태에서 뚫는 상태에서 RC로 공부하되 반드시 문장을 보면서 평소에 1시간 이상 묶어서 끊어 읽기 연습을 해야 그게 Part 5, 6도 7도 얼렁얼렁 풀 수 있는 아주 큰 저변의 힘이 될 수 있다를 강조합니다. 3가지 포인트 잊지 마세요. 세 번째 공부 방법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3번째 예상 강의를 풀고 있습니다. 학원 다닐 때도 오르지 않았던 RC 점수가 선생님의 예상 강의를 보고 드디어 점수가 올랐습니다. 아 정말 기쁜 메시지입니다. 좀 많이 예상 강의를 다들 좀 보시고 포인트를 다 가져가셔서 이렇게 이분처럼 적용하셔서 점수가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정말로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그렇게 출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욕심 좀 가지시고 예상 강의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 좀 보시고 포인트를 다 갖고 가셔서 점수를 팍팍 올려서 저에게 이렇게 힘드는 시금치가 되는 소식을 좀 많이 전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전치사에 관한 건데 정말로 전치사가 다양해서 참 골칫거리입니다. 이러면서 쉽게 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은 공부하실 때 어떻게 전치사를 공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 이분께서 지금 토익 전치사를 질문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영어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건지가 좀 애매해서 제가 답변을 구별해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토익은 여러분 아시죠? 저랑 같이 문제를 계속 풀어봐서 아시잖아요. 뭐요? 전치사 문제는 딱 2개로 나뉘잖아요. 하나는 해석이고 하나는 수거고 수거는 나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외우면 되는 것이고 전치사 해석도 사실 전치사 종류가 정말 많긴 합니다만 그러나 출제가 많이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고 그 의미도 출제가 되는 것들이 나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예상 문제에서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잘 챙겨가시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전 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때까지 처음에 나왔던 모든 전치사를 의미와 수거로 딱 나눠서 요것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전해드리는 일을 제가 곧 책으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해석하는 연습 잘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수거를 외울 때도 그 각각의 전치사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의미랑 연결해가지고 수거를 외우는 것이 훨씬 오래 가거든요. 좋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일반적인 영어에서 전치사를 좀 공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이 방법을 권하겠습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좀 어렵기 때문에 영영사전을 공략을 하실 때 사전 예를 들어서 at을 찾아보시면 at에 엄청 길게 나옵니다. 전치사 부분이 쓰임이 많기 때문에 자, 이럴 경우에 우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3가지 용례만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at 정리 세 가지 끝내고 in 정리 끝내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보면서 점점점 분량을 늘려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묶어서 정리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만 우선 이런 식으로 예문을 통해서 영영사전에 3개씩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쌓아가시면 여러분의 실력 자체가 저는 베이스가 탄탄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토익 공부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목이 되게 인상 깊은 제목이에요. 사실 저도 되게 강조하고 싶은 얘기인데 스펙을 위한 영어 말고 진짜 리얼 영어, 레알 영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가을비가 내리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쌤 감기 안 걸리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솔직히 직장에서 장문이랑 회화가 중요할 것 같은데 토익을 좀 실용적으로 그러니까 시험을 위한 거 말고 좀 이렇게 리얼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토익 사실 시험료가 그렇게 싼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못 써먹어서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토익 공부를 여러분께서 사실 조금만 여유가,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충분히 비즈니스 영어, 실용 영어에 써먹을 수 있는 것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Part 2, Listening Part 2 있죠. 문답이잖아요. 저라면 시간이 있다면 저는 문답을 다 외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학생들에게 제가 많이 드려요. 시간이 좀 있으면 만약에 당신이 저학년이라면 점수가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토익을 좀 즐겁게 공부하면서 내가 이거를 회화로 써먹어야지라는 생각으로 Part2의 문제와 답, 실제 답이 되는 그 표현을 외워라. 그럼 어떻게 외우냐?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그죠? 길지가 않은 표현들을 따로따로 외우면서 한글을 보고, 한글 해석이 다 있으니까 문제지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보고 그 해석을 영어로 바꿔보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정말 좀 약간 딱딱하지만 되게 공손하고 적절한 표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실제 회사에서도 잘 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파트 5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파트 7은 너무 길어가지고 빨리 이렇게 어떤 그 내용 있잖아요. 내용 자체를 이렇게 해석하는 그 정도로밖에는 사용을 못하겠지만 그러나 파트 5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딱딱한 표현들이 있지만 저는 요렇게 외우게 되면 실제 비즈니스 생활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랑 같이 그럼 뭐뭐를 하다 이렇게 되겠죠. 형용사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꾸며주는 단어와 같이 그래서 뭔가 2개 단어 이상을 같이 외워주시면 훨씬 내가 말로 표현할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바로 그 딱딱한 표현 자체가 모여서 문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뭔가 글을 쓰실 때도 평범하게 쉽게 쓸 수 있는 말도 중요하겠지만 평소에 회사에서 글을 쓸 때는 뭔가 딱딱하고 공식적인 표현이 필요한데 그 표현이 모두 다 토익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트 5에 나오는 표현도 그때 써먹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2개씩 묶어가지고 외워서 한번 써보는 거 필요하겠죠. 저라면 저는 항상 상상하면서 영어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오늘 토익 공부를 하면서 여유가 된다면 그걸 외워주고 반드시 저녁에 그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책을 펴서 일기장을 펴서 마치 내가 미래의 어떤 사업 파트너에게 글을 쓰듯이 그 표현을 떠올리면서 말을 써볼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We are doing our best to address these issues, address these problems.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